안녕하세요. 닥터아이T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네, 지난 비문증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비문증은 잊혀지는 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한 3년, 4년째 있는데요. 이렇게 비문증 환자로서 피로하거나 예민할 때 눈앞에서 돌아다니는 비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비문증이 왜 생기는 건지 다시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 각막이 있고, 여기 주변에는 흰자 부분에 결막, 공막.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열어보면은, 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눈 안쪽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게 아니라 바로 요렇게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애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노화라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쪼글쪼글 뭉칩니다. 얘는 원래 물을 많이 포함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이 단백질 덩어리가 같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뭉친 애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그림자가 져서 보이게 되는 것을 바로 비문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거미줄처럼, 뭐 실타래처럼, 또는 이제 뭐 먼지나 아니면은 뭐 벌레, 날파리 같은 걸로 보인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비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비문증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비문증이 사라졌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작은 이제 거미줄이 오른쪽 눈에 이제 아른아른거리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것과 함께 지내는 것에 이제 많이 적응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날은 있는 것 같아요. 안과 의사인 저조차도 이 비문증이 계속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는 정기적으로 이제 안저검사, 이제 망막의 주변부까지 보여주는 광각 촬영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해서 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 심리적으로 다시 안정이 되고, 그렇게 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예전보다 신경이 덜 쓰이고 그럼 덜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편감을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문증은 잊고 살다 보면은 좋아지는 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언제 안과에 가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먼저 처음 발생한 비문증에 대해서는 안과에 반드시 가서 눈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이 처음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이 현 상태의 비문증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최대한 긴장도를 낮추고 예민함을 내려놓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서서히 잊혀질 때까지 이런 경과로 대부분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상태보다 비문증에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비문증 개수가 많아졌다. 또는 이제 눈 안에서 빛이 번쩍번쩍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광시증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시야의 일부가 펄럭펄럭 가려 보인다. 뭐 이런 등의 증상이 있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첫 비문증, 그리고 그 비문증으로부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망막 검진을 받으러 안과에 가셔야 되는 거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망막 검진을 받는 게 눈 건강을 위해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비문증 영양제를 챙겨 드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비문증 영양제로 뭐를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건강을 보조하는 느낌으로 이제 브로멜라인, 파파인, 피신 이런 거를 전에 소개드렸잖아요. 이런 걸 먹고 있는데, 다음 질문과 같이 보면은 비문증 영양제가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문증을 없애는 목적으로라면은 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갑자기 비문증 영양제를 드시지 말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브로멜라인이 과학 논문을 근거로 비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비문증 관련 논문에 대한 그런 실험이 있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파인애플, 파파인, 그리고 무화과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문증 증상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분명 맞는 말이고, 특히 눈 안쪽에서 발생하는 유리체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문증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크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비문증 영양제를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요즘 광고를 보면은 브로멜라인이 비문증의 특효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실 광고에서 말하는 효과를, 비문증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하고 브로멜라인, 파파인, 피신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보조제가 광고에서 말하는 것 같이 비문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다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으니까 그냥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드시는 정도, 이 정도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멜라인, 파파인, 피신이 이제 각각 파인애플, 파파야, 무화과 추출물에서 추출된 효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를 먹고 더부룩할 때 뭐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 억제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멜라인의 경우에는 뭐 부종 감소를 위해서 따로 약물로도 이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처방이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식후에 하루에 2~3번 정도 섭취를 하시는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 정도로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식품이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언급드린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특정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수 없는 연구,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다 찾아서 먹었는데 결국에 그 끝에 브로멜라인을 먹으니까, 뭐 특정 제품의 브로멜라인을 먹으니까 비문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광고는 사실 광고를 위한 그런 과장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대로 믿고 비문증 영양제를 드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드시겠다면은 이 비문증 영양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